네, 인터TV 정치포차. 정승윤 위원장님이랑 1부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아, 진짜 시간 빠르네요. 네, 2부 시작해 볼 텐데 1부에는 저희가 약간 이제 중앙 정치를 위주로 했다면 결국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수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체제를 고민했을 때 결국 연수구 갑 주민의 선택을 받으셔야 되는 위원장님을 좀 고려해서 지역사안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좋습니다. 일단 저 한 잔만 주시죠. 네. 이제 배부르니까 이제 소주로 하시죠. 네, 저희는 이제 2부 넘어가서 저희는 소주로 주종을 변경했어요. 확실하게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아, 이게 1부, 2부고 수익이 바뀌면. 남은 맥주 제가 먹겠습니다. 아, 네. 네. 이건 이제 사실 이 연수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인천 전체 문제인데. 또 시당위원장님이시니까. 네, 시당위원장님. 얼마 전에 인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이제 발대식에. 그렇죠. 네. 저도 갔었죠. 네,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또 이제. 축사하셨잖아요. 네, 축사하시면서 이제 또 포부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사실 뭐 저는 변호사니까 뭐 인천 고등법원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해사법원도 없습니다. 네, 해사법원은 이제 하고. 대한민국에 처음 만들려고 하는데 해사법원의 적지는 결국은 인천 아니냐. 이제 해사법원은 상대가 있어요. 부산하고 붙은 거고, 인천 고등법원은 이제 저희들의 이제 오래된 수건인데 또 거기에 또 와서 또 포부 말씀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인천 고등 유치를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한번 또 시민들한테. 그러니까요. 예. 당연히 뭐 인천이 고등법원이 지금 없는 광역시가 인천하고 울산 예. 밖에 없고 울산 뭐 좀 인천이 작긴 하지만. 울산은 작고 인천은 300만 도시인데 이게 부산, 대구는 당연히 있고 한데 이게 인천이 없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고등법원이 없다 보니까 많은 인천 시민분들이 고등법원에 갈 때는 서울 서초동을 가야 되고 또 왕복 한 3시간, 4시간 걸리고 또 옹진 뭐 이런 데 섬에 사시는 분들은 하루 1박 2일을 가서 호텔에서 주무시면서 고등법원 가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박 이상 하신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뭐 인천에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천이 상대적으로 서울의 옆에 있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천이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도 보면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좀 아니죠. 이제 인구나 GRDP 지역 총생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산을 앞질렀고 인구도 조만간에 앞지르는 이제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도 얘기하듯이 서인 부대다 그러죠. 서인 부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그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 그 행정 관례상 지금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런데 굉장히 잘못됐다. 고등법원 당연히 유치될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걸 유치가 되고 아마 머지않은 미래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못하자면 저도 인천 시민인데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 문제죠. 네. 아니 우리가 대구보다 인구도 많고 혹시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인천이 대구보다 사건 수가 많잖아요. 항소심 사건 수가 더 많죠. 광주보다 많잖아요. 광주는 좀 비슷하고. 그런데 인천은 왜 없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인천 시민으로서 또 인천을 활동한 기자로서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이 국회에 들어가시면 좀 풀릴까요? 아유, 당연히 거기 당연히 유치되도록 그 전에 올해 안에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인천이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발전한 측면도 물론 있지만 서울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하면 되지. 서울에 가서 하면 되지. 1시간 거리인데 이런 또 잘못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차별을 받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얘기하셔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서울이 갖기 싫은 시설은 아까 인천 주려고. 맞아요. 쓰레기 매립지 같은 거.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당 위원장님이시. 위원장이 힘써주시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약속 고민하신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합시다. 유치를 위하여 한번 하시죠. 자, 우리 인천의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발벗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반드시 그런 걸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하여!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일자로 창출해도 굉장히 역할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결국 위원장님의 목표는 내년 총선에서 당선 아니십니까? 근데 그건 뭐 이미 거의 이제 지역사회에서 알려진 사실인데 상대 후보는 거의 유력한 것 같아요. 그죠? 큰 변수가 없는 이상 현재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신 박찬대 의원이 나오실 것 같고 그 위원장님이랑 이제 어쨌든 위원장님은 2번 선거를 치르셨는데 좀 아쉬운 성적을 좀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3번째인데 이번만큼은 내가 뭔가 좀 가고 아니면 뭐가 좀 있으시다면 요건 좀 특히 지역 주민들한테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 2016년과 2020년 네. 어떻게 박찬대 의원하고 이렇게 붙게 돼가지고 2번 다 패배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 가슴 아팠고 특히 2016년에는 한 200여 표, 214표, 214표에 네. 저도 기억합니다. 그 차이로 전국 최근접표 차였죠. 이게 그때 재검표 해보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게 한 1억 이상 든다 그러더라고. 수검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법조인들한테 또 문의도 해봤는데 그게 한 뭐 5표, 10표 정도는 바꿀 수 있어도 200표는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또 법조인. 또 이게 그 민주주의에 또 예. 승복하는 이미지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깨끗이 승복하고 축하한다고 저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그런 결과가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뭐 우리말에 3세번이라는 말이 있고 그쵸. 또 뭐 삼국지에 삼고초려라는 말도 있듯이 3번째는 정말 진심으로 더 열심히 저는 그러니까 지난 2번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내 노력이 상대 후보에 비해 부족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또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뛰어가지고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이제 이 박찬대 의원이 가장 특히 저번 대선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당시 대선 후보에 한 잔 더 말아드릴까요? 예. 아무거나 다 먹겠습니다. 대변인 맡고 뭐 이러면서 이제 됐고 근데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우리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 측근이기도 하고 박찬대 의원 본인도 최근에 어떤 약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김 기자님 얘기대로 저도 뭐 한 달 됐나요? 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뉴스타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뉴스타파라고 하는 언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제 약간 진보 성향의 언론이잖아요. 거기서 박찬대 의원에 대한 기사를 한 2번, 그것도 심층 기사를 2번 냈는데 하나는 이제 2016년에 200여 표 차로 졌을 때 그때 이제 불법 선거가 자행이 됐고 그 이후에 그 불법 선거에 대한 그 결과를 그 당시에 그 캠프에 있었던 핵심 그 민주당 당직자가 그거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실형을 받았고 6개월 구속이 됐다가 이제 집행유예를 풀려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비서관, 보좌관 뭐 불법 채용이 있었고 또 그거를 2018년에 인천의 뭐 언론에서 보도했던 거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또 언론사 사장을 만나서 뭐 언론 무마를 했다 뭐 이런 기사까지 실렸는데 사실 그 기사는 그렇게 새롭지가 않고 저희는 이미 지역에서 그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기사화됐다는 거에서 상당히 저도 놀라운 일이었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지금 뭐 민주당에서 전 대표 관련해서 뭐 돈봉투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박찬대 의원 관련돼서도 이러한 일들이 최근에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정치 개혁이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실이 있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라고 믿고 밝혀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은 선거 과정에서 또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위원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당위원장까지 역임하시고 또 정책 선거 또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취재하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연수. 아 그래요? 네. 아 여기 담당이셔? 네, 연수가 사실 다리 하나로 굉장히 또 이게 또 차이가 커요. 맞아요.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 연수는 인천의 발전을 이끌어온 곳이기도 하잖아요. 이 예전 남구, 현재 미추홀구에서 이제 분리되고 여기가 또 인천의 또 신도시 역할을 사실은 했었고 근데 또 다른 신도시가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낙후해 보이긴 하는데 또 이 동네에 또 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습니다. 제가 2016년 처음 총선에 나갔을 때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불이 없었어요. 네. 하나 선거구였는데 연수가 하나였죠. 2016년에 이제 송도 국제도시 인구가 늘면서 갑가을이 나눠지면서 제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갑을 선택을 했고 을에는 이제 민경욱 의원이 이제 왔거든요. 당시에. 이런 걸 보면서 이 연수구가 나눠지고 이제 하나의 구로 묶여 있는데 이제 송도 국제도시가 발전하는 건 물론 박수 쳐줄 일이고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송도 국제도시뿐만이 아니라 연수구뿐만이 아니라 또 인천 전체에 여러 가지 발전을 또 이렇게 견인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신도시라는 게. 그래서 이제 박수를 치고 더 잘되라 잘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우리가 이제 이거 연수구 문제면서 인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신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원도심들이 상당히 정체화되고 공동화되고 인구가 신도시로 유입이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이게 원도심 주민들이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과제로 해결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유정보 시장도 뭐 재물포 르네상스 그래가지고 원도심 발전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시장으로 당선이 됐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정말 진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연수구 내에서도 송도 국제도시 발전과 동시에 연수구 원도심도 이렇게 자꾸 정체가 돼가지고 이게 인천에서 유일하게 지금 선거구 획정하는데 13만 3천인가 그 하한선에 미달에서 연수갑이 유일하게 그게 해당이 됐잖아요. 13개 선거구 중에 유일하게 하한선 미달 그래서 지금 뭐 선거구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저도 이쪽에 원도심에 살면서 이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게 잘 나가는 사람 뒷다리 잡으면 안 되지만은 좀 어려워진 사람과 같이 상생을 해서 가야 된다는 게 우리 사회고 이 도시 발전에 있어서도 신도시를 그렇다고 이렇게 끄집어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 발전의 낙수 효과로 원도심도 같이 발전하면서 상생 발전이 돼야 된다. 저는 뭐 이런 신념이 굉장히 강하고 이쪽의 개발이 사실은 예전으로 넘어가면 송도를 개발하기 위해 계양 택지 개발 비용을 맞습니다. 그쪽에다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온 걸 이제 또 원도심에도 이렇게 하고 이게 약간 선순환 구조인데 일단 위원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원도심의 낙후는 제가 부평이라 부평도 심하지 않나요? 맞아요. 부평이 옛날에 인천의 중심이었는데 저 부평이라 정말 부평 주민입니다, 위원장님. 부평이 정말 부평도 사랑하시는 맞습니다. 부평이 원도심 그러면은 정승현 위원장까지는 시장위원장이지만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서 바라보는 특히 연수구 갑 그러니까 사실 다음번 선거구 조정에서 사실상 이게 이 표현이 되게 싫거든요. 송도와 비송도 그러니까 연수구를 이렇게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선거구이 조정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연수구의 원도심 그동안 이전까지 인천을 이끌었던 연수구를 다시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고 부활시킬 어떤 보완 그런 게 좀 있어요.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계속 고민해온 문제가 그거죠. 코로나가 풀려가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고 이제 그런 얘기 주민 잘 드시나요? 네,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면서 주민분들의 말씀도 듣고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 문제를 통해서 좀 일자리도 만들고 여기서 또 이 원도심에 사실 기업은 별로 없잖아요. 이 연수구라는 게 큰 기업이 물론 송도 국제도시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바이오 기업, 반도체 기업 있고 합니다만 원도심을 봤을 때는 큰 기업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위주로 이렇게 경제가 짜여져 있고,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고 여기 인구가 워낙 신도시 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그러한 자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까, 이거를 일단 경제적 관점 또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첫째고, 또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게 GTX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그게 이제 송도 국제도시 출발해가지고 뭐 인천시청을 거쳐서 이제 서울 거쳐서 이제 경기도 마석까지 가는데 여기에 원도심이 소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게 소외되지 않고 이 교통의 편의, 그러니까 물류, 교통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은 원도심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하기 때문에 GTX B 노선을 지금은 여기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가능하도록 원도심의 신설역을 하나 만드는 문제. 수인선 라인에. 서울 먹고 있는 연수역, 청왕역, 뭐 송도역 있죠. 그래서 저희는 재작년부터 그걸 주장을 해왔고,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재작년부터 서명운동도 하고,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시구위원들이 대표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이 이슈,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원도심의 신설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그걸 위해서 한두 달 됐나요? 여기 주민대표 두 분하고 저하고 이제 세종시에 가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만나서 원도심의 신설역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이제 여기 송도국제도시에서 용산까지 GTX-B 노선은 민자 구간이거든요. 민자 사업이죠. 민자 사업이죠. 그래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역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그거는 국토부에서 애초에 좋습니다. 네, 좋고. 이대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2-3개는 추가해라라고. 그러니까 사업성이죠. 네. 그러니까 수익 그 비용 분석으로. 네. BC라고 하는 그게 이제 상당히 좀 GTX A, C에 비해서 B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 높이기 위해서라도 역을 인구가 많이 사는데 역을 하나 만들면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맞습니다. 네. BC 값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원희룡 장관 만나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원희룡 장관도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시설력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연수구가 그 얘기 하기 전에 이게 너무 길어지면 좀 길어집니까? 그럼 혹시 저 소주 먹겠습니다 이제. 네. 왜냐면 여기 이제 요걸 일단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원도심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원도시의 공동화나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류나 어떤 이 측면에서 일단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B노선이죠. GTX B노선을 수인선에 한번 고쳐보겠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하나 하신 거잖아요. 그건 뭐 저의 신념이기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일단 하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잠깐만 연수역은 원도심이죠? 여기가 좀 원도심이죠? 원도심이죠? 여기 PPL 해도 되나요? 여기 남동 모밀방이라고. 그건 이미 다 나가고 있어요. 나갔어요? 네, 작업으로 나가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추천. 남동 모밀 이 집은 뭐 제 단골집이기도 하고요. 이거 너무 좋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맛있고 아주 서민적이고 좋습니다. 회도 너무 좋아해요. 네. 소밥 잘 먹고 있습니다. 가격 홍보를 해드려야 돼. 아니 이미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방송을 몰라서. 제가 그 정도는 인천 TV에도 그 정도는 왜냐면 제가 잠깐 끊은 게 위원장님이 목이 타신 것 같아가지고. 와 잘하셨잖아. 이게 그리고 저희 시민들도 하나씩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정치 포차는 네. 많지 않은 프로인가 봐요. 아니 사실 그게 저는 이미 취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피디님 술병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좋죠. 이게 진짜 포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또 이게 진솔한 대화가 되고 우리가 이제 속마음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네. 원희룡 장관이랑 친하세요? 그 인연이 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연이 깊고 어쨌든 제가 이제 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 일본에서 대학원 석박사를 하고 일본에서 가나자와 대학이라는 곳에 교수를 하다가 네. 처음에 인하대에서 이제 교수를 하게 되면서 처음 2년간은 이제 목동에 살았었어요. 지금 연수구로 이사 오기 전에 2007년에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연수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목동에 살 때 그 지역구가 원희룡 장관 지역구였어요. 양천구가. 그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만나게 되고 행사에서도 만나고 뭐 하면서 친분이 쌓여지고 하면서 원희룡 장관은 이제 부모님의 이제 제주도 감귤 농장까지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하면서 굉장히 그때 뭐 학력고상과 뭐 전국 수석을 했다는 분이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샤프하고 굉장히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게 사실 이 아까 딱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수구한테 굉장히 소중한 법안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연수구를 포함하냐 마냐 가지고 굉장히 막 그 첨예하게 막 관심이 있었고 연수구 주민들은 막 그걸 바라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위원장님은 원희룡 장관이랑 어떤 논의나 사실 이 정치포차를 보는 우리 시민들은 비하인드가 궁금하거든요. 비하인드가 궁금하시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이니까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문의하셨던 결정이 됐고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분당이나 일산이나 아시다시피 3번이나 개발이 될 때 그때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개발이 됐던 이제 이쪽에 인천의 유일하게 연수지구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부산의 해운대 지구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재건축을 할 30년 정도가 지나가는데 재건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변호사님 묶여 있지 않습니까? 뭐 고도 제한을 한다라든가 뭐 안전 진단을 하는데 엄격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안전 진단 면제해주고 고도 제한 풀어줘서 좀 높게 지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좀 풀어주는 거라서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쪽에 연수지구가 인천에서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이제 3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연수구가 없었잖아요. 그죠. 남구의 연수구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량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연수동, 동춘동 중심으로 묶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연수구 원도심인데 이제 옥년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연수지구에. 그게 청학동, 선학동도 일부가 포함이 안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GTX-B 문제를 상의하러 원희룡 장관을 만났을 때 이제 신도시 특별법도 얘기하면서 이 연수구가 모든 원도심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를 강하게 제안을 다리 건넌 연수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뭐 당연히 인천에서 그런 중지가 모아지면 국토부에서도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지가 모아지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공통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돼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 이게 결국 지역은 선순환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봤을 때 이게 신도시가 되면 언젠가는 원도심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매번 새로 지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일단은 교통 문제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구 유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첫째고 또 이제 신도시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매립된 땅에 아파트를 올리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이렇게 쭉쭉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30년 된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재건축
뭐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힘을 모아야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쪽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이제 연수구 원도심에 하나 남아있는 유일한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부영. 그 얘기 제가 여쭤보려 했는데 이게 제가 송도 유원지. 맞습니다. 송도 유원지하고 뭐 석산 있는. 송도 석산 있는. 송도 유원지가 우리 인천 시민 아니 뭐 서울이나 지방에서도 송도 유원지 가려고 그때 뭐 기차 타고 오고 뭐 그랬대는데 그러한 추억의 장소가 지금 뭐 중고차 어떻게 보면은 주차장으로 전락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중고차 매매 단지를 옮기고 남항 쪽으로 여기를 다시 공원으로 만들고 또 이렇게 부용 부지 한 30만 평 되는 데를 제대로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원도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인천시에도 정신 차리고 저희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테마파크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이제 송도국제도시의 뭐 센트럴파크와 같은 멋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또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 이 상공회의소 인천의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는 여기를 뭐 반도체라든가 바이오와 같은 이렇게 산업단지를 또 만들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주민분들은 좀 반대하시지만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정말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연수구 원도심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인접된 분들의 주민분들의 의견이겠죠. 어떤 것들이 주민분들의 행복 지수를 가장 높일 수 있느냐 그런 쪽을 가장 잘 파악을 해 그런 쪽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좀 만들어가고 하는 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주민들의 니즈는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만나고 저처럼 이렇게 술도 이렇게 한잔 하면서 그죠? 약간 최대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갑자기 진짜 속상한 문제긴 해요. 송도 유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부영그룹에서 제대로 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원래 약속대로 테마파크를 제대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멋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테마파크 개발입니다. 그렇죠.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주위에 뭐 공원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말 즐기고 이렇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너무 이렇게 정말 특히 원도심은 그런 공간이 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일부러 신도시는 공원을 계획하잖아요. 근데 원도심은 그런 계획들을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문제도 있고 위원장님 그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아니요, 그거를 저는 정말 뭐 내년 아직 공약을 밝힐 단계 아닙니다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그러한 원도심 주민들이 즐기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제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실 때 공약을 밝힐 때 정책 포차 한번 나오실 생각 혹시 있으신가요? 불러주시면 지금 뭐 공약을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는 라이브로 한번 찍어주시면 라이브로? 생중계로? 우리 시민들의 질문을 생생하게 받으면서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진짜 소통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관계인데 지금 지역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연수구 갑 지역 저희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장님의 고민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정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2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연수구 원도심에서 살아온 지도 근 2005년부터 한 20년 가깝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접한 곳에 송도국제도시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변화가 없을 때 느끼는 많은 주민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같이 느껴왔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이게 잘 되는 곳은 더 발전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과 같이 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한 10년 정치를 해왔고 내년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그러한 원도심 주민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경제와 일자리와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또 문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오고 있고 어쨌든 주민분들의 그 지실된 마음을 듣고 저의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연수구 원도심이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지역을 벗어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중앙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중앙정치에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집권여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또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부족한가라는 거를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느껴가면서 그런 것들도 받아들여서 또 중앙에도 전달하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자세로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로서는 뭐 3번째 기회가 됩니다. 지난 2번은 제가 여러 가지를 부족했기 때문에 연수구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3세번이라는 말도 있고 삼고초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정말 3번째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들어가서 우리 연수구 특히 원도심의 제대로 된 발전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 당당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선진국들과 견주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냥 2분 안에 딱 끊으셨는데 아니 이제 이렇게 또 이번에 참전하실 때 저희가 녹화 시간만 1시간 반 정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구나. 이게 뭐냐면 하다 보면 알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시간이 금방 간다고. 재밌는 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정순현 위원장님의 생각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시당 위원장으로서 이건 좀 다른 컨셉인데 그 아부시당 위원장한테 어쨌든 다음 총선에도 또 국민의힘이 승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선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입성 안 했어요. 저기 시당위원장. 네. 그 재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저희가 11명 위원장이 있는데 저 빼고 10명이 하고 싶어 한대요. 다음번에. 그러면 총선이 걸려있어요. 제가 전제를 둔 게 당연히 양보해야죠. 위원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요. 다른 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위원장님이 안 하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미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다음 시당 위원장한테 하는 말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 당 후보의 말 그리고 시민들에게 한마디 하고 딱 한잔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당위원장은 이제 특히 내년 4월에 총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중요한 시기고 이기 때문에 정말 좀 능력도 있고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국민의힘의 생각을 잘 좀 어필할 수 있는 분 또 진실되고 호소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2년이에요. 시당위원장 임기가. 근데 우리는 이제 1년입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연임 안 하는 게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그 인천 시민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렵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런 쪽에 표를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지금 그 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고 이게 3종 세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총선이 남아 있는데 대선, 지방선거, 총선 3종 세트. 예, 3종 세트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거를 우리가 제대로 뜻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회를 꼭 한번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인천에서 11대 2라는 저희가 정말 열세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래서 한번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서 유정복 시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뜻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제대로 보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힘 여러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진정성을 어필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정말 정책을 위반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부패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정당이라는 이런 거를 우리가 알려드리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시고 딱 하면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새롭게 또 봄부터 시작이 되는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약간 늘 건강하시고 저희 정치권에서 많은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천의 발전이 결국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겸허한 자세로 다가가겠습니다.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건배를 인천을 위하여 하면 위하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천을 위하여! 위하여! TV 정치포차 국민의힘 정승현 인천시당위원장 연수가 방역위원장님 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